운동량 보존 법칙을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차원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2번 물체가 U1, U2의 속도로 이동하다가 충돌하면서 힘을 주고받았고 속도가 V1, V2로 바뀌었습니다. 각 물체의 운동량 변화를 계산하고 이를 더하면 이런 식이 되고 이걸 정리하면 운동량 보존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의 의미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1, 2번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실험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물체를 직선상에서 충돌시키면서 충돌 전후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촉하고 있다가 서로 밀어서 떨어지는 두 물체의 운동량 보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물체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0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면 이 두 물체가 중간 후 용수철로 서로 밀어서 떨어지더라도 운동량의 합이 0이어야 합니다. 두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 x1, x2만큼 이동했다면 속도를 이렇게 고치고 이동 시간을 없애면 마지막에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체의 질량과 이동 거리만 측정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정지한 상태로 접촉해 있던 두 물체가 서로 밀어내어 떨어지면 두 물체의 질량과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의 곱은 그 크기가 같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실험할 계획입니다. 레일 위에 수레 두 개를 놓고 서로 붙여 놓습니다. 레일의 양끝에는 멈춤용 막대를 설치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용수철에 의해서 두 수레가 떨어지면서 멀어집니다. 두 수레의 처음 위치를 잘 조정하면 두 수레가 양 끝에 동시에 부딪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동한 거리 XA와 XB를 측정해서 앞에서 구했던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레일 위에 수레 두 개를 접촉시켜 놓고 두 수레의 처음 위치를 잘 조정하고요. 수레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한쪽 수레에서 용수철이 튀어나와 서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두 수레가 레일의 양 끝에 동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처럼 두 수레가 양 끝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수레의 처음 위치를 잘 조정해서 두 수레가 양 끝에 동시에 도착하게 되는 위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레일의 양 끝에 동시에 부딪히지 않으면 레일의 양 끝에 동시에 부딪히는 초기 위치를 찾을 때까지 실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적합한 초기 위치를 찾기 힘들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계산해서 적합한 위치를 찾아도 됩니다. 수레 A의 질량은 그대로 두고 수레 B의 질량을 늘려가면서 실험해 볼 계획입니다. 두 수레가 질량이 같다면 레일의 중앙에 두 수레를 놓으면 되겠죠. 수레 B에 추를 하나 올리면 B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두 수레의 초기 위치도 오른쪽으로 옮겨져야 A, B가 레일의 양 끝에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레 B에 추를 2개, 3개까지 올려서 실험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두 수레가 동시에 레일 양 끝에 부딪히는 초기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실제 실험 장면입니다.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법칙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두 수레가 붙어 있다가 멀어질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면 화면 위에 나와 있는 식인 수레 A, B의 질량 곱하기 이동 거리의 값이 일치한다는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효 숫자 3개인 수로 표현해 보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 소수점 넷째짜리부터는 값이 다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하려면 실험의 오차까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상대 오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오차는 참값 또는 이론값 분의 측정값 빼기 이론값으로 계산합니다. 참값이라고 해야 맞겠지만 저는 이 실험에서 참값이 뭔지 모르니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인 이론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실험 3에서 측정한 수레의 질량과 수레들이 이동한 거리의 합은 이와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측정한 값들을 대입해서 식을 풀면
이론적으로 A는 0.574m를, B는 0.284m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값으로 각 실험의 이론값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실험의 이론값들을 계산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상대 오차를 계산해서 퍼센트 단위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유효 숫자 세 자리로 표현했기 때문에 측정값과 이론값이 같아 보이는 실험이 있지만 반올림하지 않은 값들로 상대 오차를 계산하면 1% 이내의 오차를 보입니다. 유효 숫자의 개수와 상대 불확도를 보여주는 표가 물리학 실험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유효 숫자가 3개일 때 상대 불확도가 대략 0.5% 또는 0.1에서 1% 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험했을 때에도 상대 오차가 1% 이내이니 제 실험을 통해 오차 범위 안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론값이나 참값은 계산하지 않고 오차의 전파 공식을 이용해 측정한 값의 불확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은 물리학 실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오차의 전파 공식입니다. Q 대신에 우리가 이 실험에서 계산한 mx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x는 그대로 x, z는 m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이동거리인 mx의 불확도는 이 식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x, 즉 이동거리의 불확도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험할 때 두 수레의 초기 위치를 수레가 맞닿은 부분을 5mm씩 이동하며 초기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수레가 레일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살짝 떠 있었기 때문에 수레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x의 불확도를 5mm로 결정했습니다. 질량의 불확도는 저울의 최소 눈금인 1g으로 정했습니다. 이 불확도를 정하는 방법은 물리학 실험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확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면 실험을 하는 사람이 적당한 불확도를 결정해도 됩니다. 불확도를 계산한 예시는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이동거리와 질량의 불확도 그리고 실제 질량과 이동거리의 값을 식에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불확도까지 표현한 측정값을 보면 수레 A, B의 질량 곱하기 이동거리의 값이 오차 범위 안에서 겹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두 수레의 질량이 같을 때 실험한 결과입니다. 수레를 레일의 가운데에 두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론값, 측정값, 불확도가 모두 같게 나왔습니다. 실험 2는 수레 B에 추를 하나 올려서 질량을 다르게 했습니다.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초기 위치를 바꿨더니 두 수레가 레일의 양 끝에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측정한 값으로 질량과 이동거리의 곱을 계산했고 이론값, 측정값, 불확도를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냈습니다. 오차막대가 서로 겹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차 범위 안에서 두 수레의 m 곱하기 x의 값이 같다고 말할 수 있고 오차 범위 안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과 네 번째 실험에서도 오차막대가 서로 겹치고 오차 범위 안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므로 이 실험을 통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확인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